이어서 인생 2막의 재무 설계를 고민하는 순서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대비책인 연금 시리즈로 꾸미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엔 저희가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오해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이 퇴직연금 가입자가 약 46%,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또 막상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느냐 하면 또 선뜻 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퇴직연금에 대한 꼼꼼한 얘기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퇴직연금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원래 오랜 기간 동안 퇴직금 제도가 있었고 지금도 근로자의 과반수는 이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연금 제도의 틀은 유사한데요. 퇴직금 제도에서는 다만 회사가 퇴직금 준비금을 별도로 쌓아놓지 않거든요. 쌓아놓아야 될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일 부도가 난다든가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반면에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사회적립,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선정을 해서 네. 그 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쌓아놔야 되고 그것도 운용을 적립금 운용을 금융회사를 통해서 하도록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죠. 또 다른 측면은 퇴직금 제도에서는 이제 수시로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 이 별도의 어떤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에다 써버리거나 하면은 결국은 최종 은퇴 시에는 네. 별 돈이 남아 있는 게 없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중간 정산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후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있죠. 네. 기존 퇴직금의 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퇴직연금이 마련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또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네. 이런 취지가 약간 무색하게도 됐더라고요. 이 금감원에 따르면요. 네. 2012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한 수급자의 비율이 약 97.9%에 달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대다수 가입자가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갔다고 하는데 우재룡 소장님, 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연금 수령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들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금 형태가 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장수 시대에는 연금을 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답니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연금 수수께끼라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이 이게 아주 심한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 국민들은 수명을 굉장히 짧게 잡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설문을 해보면 본인들이 적어도 5살에서 많게는 한 10살 정도 짧게 수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연금의 필요성을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금을 가입하면 내 돈을 금융회사에 뺏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통제권을 잃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금은 필요 없고 그냥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더 좋다라는 네. 식의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 동기인데요. 네.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내가 연금으로 다 쓰고 가면 자녀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연금을 가입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적게 아껴서 쓰고 상속을 좀 주고 가야지 이게 자식들에게 좀 존경받는 부모가 아니냐, 이런 이유로 해서 연금을 잘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수명이라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노후 대비책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눠지나요? 예, 그 퇴직급여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 그리고 그 돈을 또 누가 굴리느냐, 뭐 이런 몇 가지 조건 차이로 인해서 한 3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종류별 비중을 좀 찾다 보니까요. 네. 확정급여형이 약 49조 7천억 원으로 73.8%를 차지했고요. 확정기여형은 17.8%,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8.5%를 차지한다고 나왔어요.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확정급여형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죠, 소장님. 예, 확정급여형은 그 기존 퇴직금 제도하고 가장 유사한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체가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 수준이 확정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급여가 확정되어 있어서 확정급여형인데 네. 그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근속 연수에다가 곱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년을 일을 했는데 마지막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300만 원 곱하기 5해서 1,5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이 정도의 돈을 또 사회에 적립해 두고 있어야 하고 또 그 돈을 운용하는 책임도 기업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는 사실 별 신경 쓸 게 없는 제도인데요.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나는 자산 운영 관리에 별다른 신경을 쓰기 싫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 유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이제 옛날에 그 기존 퇴직금과 굉장히 그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중간 정산 옛날 퇴직금은 가능했는데 퇴직연금 경우에는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음. 그러니까 퇴직연금제도 도입 취지가요. 그 노후 자금을 약간은 강제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그런 건데 따라서 이제 중간 정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대신 그 몇 가지 사유에 한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네. 그 퇴직금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확정기여형은 어떤 건가요? 예, 이거는 그 기여금이 확정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 기업이 이제 근로자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이제 연봉의 12분의 1인데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은 한 달 월급이죠. 네. 그에 받는 연봉의 12분의 1을 매년 또는 4차례에 나눠서 분기마다 적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2차례에 나눠서 반기마다 적립한다든지 그래서 그 금액을 그 주기적으로 근로자 계좌에다가 적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그 적립금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거는 근로자 스스로 해야 되고요. 네. 그 펀드를 근로자들이 펀드를 좋아하면 펀드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기예금이나 ELS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고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퇴직할 때 자기가 운영했던 그 성과만큼 퇴직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 성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확정급여형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적게 받을 수도 있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금 운용을 누가 하느냐, 기업 사용자가 하느냐 아니면 가입자인 그 근로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자기한테 맞는 걸 이제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하반기에 그 어떤 조항이 새로 생겼죠. 그 이른바 그 개인형 퇴직연금이 이제 강제 가입 조항이 생겼다면서요. 예.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한 직장 평균 근속 연수가 네. 6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전에 여러 직장을 옮기면서 그러면 그 옮길 때마다 그 전 직장의 퇴직 급여를 여러 번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 생활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급한 용도로 써버리게 되면은 사실 최종 은퇴 시에는 뭐 노후자금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직장 이직 시마다 퇴직급여를 받으면은 그거를 개인형 연금 계좌에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두게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진짜 완전히 은퇴를 했다 그러면은 자기 평생 근로기간에 쌓인 그 전 금액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걸 의무화시키니까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거를 이전을 시키면은 당장에는 퇴직소득세를 물지도 않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운용을 해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그 투자 수익 과세가 최종 인출 시까지 이연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상당한 절세,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세 가지 종류별로 잘 살펴봤는데요. 네. 이 운용 방법에 따른 자산 배분을 살펴보면요.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93.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예, 또 리스크가 높은 실적 배당형은 5.1%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연금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보수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우재룡 소장님, 이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 조언 한 말씀 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퇴직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아까 강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연금 방식으로 해가지고 노후의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아마 30대나 40대 초반까지의 근로자들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정도 더 쌓아서 아마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나 50대의 근로자들은 사실은 쌓여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간정산에 다 썼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평균 재직 기간이 10년이라고 친다면 한 평균 급여가 한 400만 원 정도니까요. 도시가계 급여가 400만 원 곱하기 10년 아마 4천만 원 정도의 퇴직 급여가 쌓여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액은 퇴직하고 나서요. 주로 퇴직을 53세에 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53세에 퇴직하고 나면 국민연금 넣을 때까지 한 7, 8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65세나 60 한 2, 3세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 생활비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두 분 말씀을 좀 종합해 본다 그러면 운용은 안정형으로 하고 찾을 때는 일시금으로 찾는 분들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또 특히 일시금이냐 또 연금이냐는 또 신중하게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나눈 얘기들이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